그 로케이션이 좋냐 나쁘냐는 결국 프라이스 의견을 가지시는 분은요 로케이션을 하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상으로 통하시면 상이 되는 거예요. 이 국회 중상하면서 그러다가 2007년도에 세종사이버대학교로 갔는데 물론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 강의하고 있죠. 제가 경험치로 이런 온라인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 그러면 평균 참석률 10%로 20%면은 많이 온 거예요. 공부는 때가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는 그때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대학생 때부터는 대학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직장 갈 수 있죠. 근데 거꾸로 직장 먼저 가고 나중에 대학교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 공부하느냐 이것은 본인의 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교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직장에 가는 그런 순서를 밟지만 직장에 자기가 처지가 좀 여건이 다르면 직장에 먼저 가고 나중에 대학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데요. 그죠? 그 컴퓨터, IT 업종 변하는 거 보세요. 스마트폰 변하는 속도. 1년 전에 구입한 스마트폰은 1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바꿔야죠. 그러면 사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년 지나면 다 구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익혀야 돼요. 한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한글 프로그램 나왔던 그런 것도 보면 몇 년 지나면 새로운 한글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학습해야 되는 그런 분량, 공부의 양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배웠던 그 학습의 양은 그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그 분량이지만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다 보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이제 부동산 입지 분석인데, 그럼 부동산 입지 분석에서 배워야 되는 그 내용 중에서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변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 로케이션 변하지 않는 것. 수요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로케이션, 어떤 땅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그 로케이션 땅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있어서 로케이션에 변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라 한다면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의 한정성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일반 제품처럼 찍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볼펜이 필요하면 볼펜은 찍어내면 되죠. 배추가 필요하면 배추는 더 생산해내면 되지만 땅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뭐 이렇게 복제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현실적인 땅 위에서 일어난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은 사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칙들 같고 그러한 원칙들 위에서 사례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것들은 어디가 되느냐 뭐 그런 반응인 것 같고 38세 이하이신 분들은 미만이신 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이렇게 요즘에 전문 사람들에게 게임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에. 그래서 클릭 이런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나. 그래서 좀 일반 동영상 강의보다는 신선하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달관해서 삽니다, 제가. 여기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주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딱 줌 빼고. 그 중간에 계시군요. 이제 제가 보니까. 중간 정도. 교육공학적으로, 저는 전공이 이제 교육공학은 아니잖아요. 교육공학자들은, 학습 효과가 있으려면 상호작용을 해야 된대요. 상호작용. 그런데 동영상은 한번 클릭하면 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동영상 수업은 상호작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거는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주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클릭을 매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핑도 해야 되고, 그렇죠? 클릭을 해야지만이 그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보다 심화된 내용을 볼 수 있고, 퀴즈도 눌러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면은 아주 다양하게 손짓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격증도 써야 되고, 모두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봐야 되고. 상호작용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학습 효과가, 우리가 이 입지를 말할 때 항상 절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도와 이도, 우리 한반도의 위치를 설명할 때 경도 몇 도, 이도 몇 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로케이션은 이제 절대적인 그런 위치보다는 상대적인 위치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로케이션은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항상 그 위치가 그 위치에 대한 평가, 활용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용도가 뭐였습니까? 농경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 농경지는 그만큼 이제 중요성이 떨어져 있죠. 조선시대 때는 결국 그 아주 생산성이 높은 그런 생산성이 높은 위치에 위에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 쌀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농경지가 아니라 시대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이렇게 변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그런 용도의 위치든 농경지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산업 용도라든가 이런 IT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도, 그 용도를 어디에 둘 거냐. 프로 디지털 산업단지 이런 처럼 그 로케이션의 어떤 중요성은 이제 절대성보다는 그런 상대성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입지에서는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그 입지를 논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동산의 용도들이 똑같은 그런 로케이션을 원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거 용도라든가 주거지라든가 상업지라든가 또는 공업지라든가 농업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로케이션을 원하느냐. 그럴까요? 아니, 다르네요. 다르죠? 예, 용도에 따라. 그렇지. 여기 보시면 알지만 주거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어떤 성격의 그 로케이션을 원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생활하기 편리한 곳, 쾌적한 곳, 그런 로케이션을 원하죠? 예, 또 교통도. 예. 살기 쾌적하고, 공기가 좋고,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그런 로케이션을 원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